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지나요?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를 산다든지 빌라를 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지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신혼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집을 구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여쭤봤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반대를 합니다. 야, 빌라 사면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데 야, 그거 사면 되겠니?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서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서울시 주택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의 흐름. 가격이 그러면 우리 주택 가격이 어떻게 흐름이 예전에 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 왜 그러면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렇게 나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주택 구성입니다. 서울시 주택 현황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2010년 전체의 세대수가 244만 6천 가구였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9만 7천 가구, 그래서 16.2%, 아파트는 144만 1천 가구에서 58.9%, 연립 14만 가구, 14만 세대, 그래서 5.7%, 다세대 주택은 44만 3천 세대였고요. 그래서 18.1%. 2010년이었습니다. 그럼 2016년에는 어떻게 서울시의 이 주택 세대수가 변화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에는 364만 4천 세대수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보다 보시면 한 120만 세대수가 좀 늘어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4만 1천, 그리고 구성비로는 2016년 구성비로는 45%. 그래서 절대 수량은 2010년보다 2016년에 아파트가 절대 수량이 한 20만 세대 정도 늘어났는데요. 구성비로는 오히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14만 가구였는데 2016년 됐더니 11만 6천 가구. 구성비도 확 떨어졌고요. 그래서 3.2%.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띄는데요. 69만 9천 세대수고요. 전체 구성비는 19.2. 다세대 주택은 절대 수량도 한 25만 가구 정도 늘어났고 구성비도 1.1% 정도 구성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라다고 하면 요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을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빌라라고 하는 이 구성비가 한 22%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주택 현황인데요. 주택 현황, 요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어떤 건축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가구나 신축 빌라로 그렇게 건축하는 행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이 빌라 연립, 특히 연립 같은 경우,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에를 이런 거 같은 부분이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아파트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이할 만한 거는 서울시 전체 5명 중에 한 분은 5분 중에 한 분은 빌라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기준을 봤을 때 서울시 전체 주택 세대수 구성비가 한 22% 정도가 빌라나 연립주택에 거주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주택 가격 흐름입니다. 주택 가격 흐름. 이번에는 서울시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을 지수화시켜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1년 6월을 지수화시켜서 100이라고 보고 1986년부터 쭉 한 흐름으로 나왔던 지수화시킨 자료입니다. 요런 건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지수를 그래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딱 밑에 보시면 살짝 좀 떨어졌죠. 그래서 1987년도에 이렇게 가장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2배 넘게 올라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91년까지 이때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뭐 아파트 뭐 200만 원 건설 뭐 이런 게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까지 쭉 올라갔다가 91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모습, 떨어져서 그냥 정체에서 뭐 하향 평준화를 해서 쭉 갔던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잠깐 좀 올라갔다가 97년 IMF를 맞고 급락, 또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으로 99년도에 여기 보시면 99년도에 저점을 다시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줄기차게 올라가서 2008년 7월에 리만 사태 금융위기 터질 때 2008년 7월까지 꾸준하게 올라가고 리만 사태 터지고 잠깐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박스권 안에 나왔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빌라 연립에 대해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011년 6월 지수를 100으로 보고 1986년부터 저희 현재 2012년까지 가격을 나왔던 모습입니다. 이거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때 87년도에 뭐 집을 샀다, 서울에서 뭐 집을 샀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수가 지금 40이거든요. 근데 91년도에 고점 찍을 때 보면 지수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당시에 같은 지수로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 2배 이상 좀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뭐 200만 원 건설 나오고 그러고 나서 가격이 훅 떨어졌다가 꾸준하게 유지가 됐던 모습 똑같이 볼 수 있고요. 97년도에 IMF를 맞고 그러고 나서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점을 똑같이 이루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빌라 연립 같은 경우에는 요때 그래프가 그냥 아파트는 쭉 올라가는데 요건 잠깐 출렁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똑같이 2008년 7월에 고점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의 의견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연립 흐름은 그래프가 사실은 좀 비슷한 추세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 많이 올라가고 좀 덜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좀 다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커다란 변곡점, 역사적인 시기에서 87년도에 저점을 찍고 91년도에 똑같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99년도에 바닥을 찍고 2008년 7월에 다시 고점을 찍는 모습, 정확한 큰 변곡점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빌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어떤 표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큰 흐름이 아파트나 빌라 연립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좀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것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광정원 전국 실거래가 지수를 나온 건데요. 2006년 1월을 지수 100을 딱 보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큼 올라갔나라고 보시면 2017년 4월부터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다가 2018년 3월에는 지수가 170에서 약간 빠지는데 약 뭐 170이라고 보면 2006년 1월보다 1.7배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전국에 전체적으로 봤더니 1.7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서울시로 보면 경기도권은 아파트에 대한 뭐 전세나 매매 가격이 좀 떨어져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지금도 가격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의 실거래가 지수로 이번에는 다세대 연립에 대해서 실거래가 지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국감정원 전국 실거래가 지수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을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18년 3월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쭉 올라가서 2018년 3월은 거의 200 가까이
전국으로 봤을 때 200 가까이.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면 2006년 1월보다 현재 가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빌라 다세대가 가격이 2배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의 의견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니까 좀 생각한 거가 좀 많이 좀 달라서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무조건 오르고 빌라를 사면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쉬운 비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주식으로 비유하면 가격이 좀 높고 안정적인 블루칩 같은 블루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빌라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수익률이 좀 들쑥날쑥한 옐로우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경기 흐름이나 부동산 커다란 경기 흐름과 커다란 부동산 흐름은 아파트나 빌라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주택의 특성이라는 거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빌라,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 뭐 기타 등등 이런 주택의 특성, 그리고 입지, 부동산에서는 가장 놓칠 수 없는 게 입지죠. 입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입지, 그리고 시기 언제 사느냐, 그리고 대출 및 금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영향이 되게 뻔히 많은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빌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인식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초반에 과도한 대출,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사실 범람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신용카드가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한 4-5개가 있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뭐 10개도 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 또한, 뭐 사회초년생임에 불구하고 많이 해줬어요. 뭐 500만 원도 해주고, 어떤 분들은 뭐 조금만 있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한도도 되게 충분하게 줬던 시기였습니다. 신용카드가 범람했었고요.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가 2004년부터 올라갔었는데요. 그 전까지도 담보대출 금리가 좀 저렴하고 그래서 담보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리도 좀 저렴해서 담보대출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어떤 그 대출을 잘 해주는 나라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신축 빌라도 공급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서 수도권에 제가 있던 뭐 인천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500에서 1000만 원도 필요 없고 500이나 무입주 이런 현장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입주하시던 분이 2004년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바로 대출이 그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로도 뭐 카드깡이라든지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도 불구하고 끝내는 막지 못해서 많은 물량들이 경매로 빌라가 넘어가졌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수많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던 이런 뼈아픈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거를 그 시기에 같이 제가 좀 겪었는데요. 저의 경우도 2003년 5월에 제가 결혼하고 해서 부평에서 1700의 투룸의 신축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살아가지고 바로 그 집이 좀 경매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매 1700이라는 이 최우선 변제 금액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쉽게 얘기해서 뭐 낙찰가가 2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1700 중에 1000만 원밖에 다시 환급 제가 이제 보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낙찰을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뛰어들어서 경매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좀 이후로 6개월 좀 지나서 다시 좀 팔아서 손실을 좀 보존했는데요. 그렇게 손실을 보존했던 집이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 한 9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올랐던 어떤 사례를 제가 직접 몸소 경험했었고요. 그때 이제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집을 100채도 사는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소액 투자자로 집을 사서 수리를 한 다음에 월수주를 한 다음에 500에서 1000 정도는 손쉽게 수익을 누군가는 얻고 그랬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원인은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생각한 그 원인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91년에 고점을 찍고 IMF를 겪고 나서 급락을 해서 99년에 최고로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요때 아파트는 급락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을 했는데요. 빌라는 그거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인식이 원래 좀 빌라라는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인식에다가 이것까지 가격 회복하는 시간까지 오래돼서 그런 인식이 좀 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빌라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불신입니다. 실제로 저도 빌라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봤고 전월세도 살아봤고 그리고 그걸 매매도 많이 해봤고 투자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건축이 이때 당시에 2000년 초반에 젖었던 건물들은 이게 진짜 하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싸게 짓고 싸게 판다고 하는 어떤 형태의 구조에서의 인식이었고 실제로 건축도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누수, 결로, 벽에 금이 가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까지 더해져서 그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2000년 초반에 엄청난 물량으로 첫 번째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경매가 들어갔던 아픔 그리고 가격을 회복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어떤 인식 그리고 빌라 건축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서 빌라를 사면 역시 안 좋아 가격이 떨어져 이렇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빌라를 산다고 하면 야 그거 사면은 가격 떨어지지 않니? 라고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거를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이런 떨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기에 누군가는 사실은 또 어찌 보면 큰 수익을 봤던 분도 계셨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 내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주위에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영상을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 주택의 구성부터 저희가 본론에서 알아봤죠. 주택의 구성은 5명 중에 1명은 다세대주택,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기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 매매 가격 흐름은 주식으로 비유하면 아파트는 블루칩, 빌라는 옐로우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셋째, 빌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인은 무리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000년 초반에 무리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91년 가격 하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99년 바닥이 찍을 때까지 그리고 회복할 때 안 좋은 기억이 오랫동안 좀 남아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게다가 빌라 건축에 대해서 불신까지 있어서 빌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머리에 고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사실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다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과도한 대출이 손실을 낸다는 건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이 손실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부동산 주기가 10년이든 12년이든 간에 반드시 샀던 가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내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래 납입금을 맞춰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과도한 대출로 통해서 손실을 발생하는 것처럼 이걸 미연에 방지하게 하려면 부부합산 소득의 20% 정도로 월 납입금을 맞추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다가 매매가의 최소 40%는 입주금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매매가의 40%면 8천만 원 정도는 입주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억 2천 정도를 원리금 균등상환 30년 대출을 받았을 때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60만 원 안팎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60만 원 나오면
내 소득의 20% 이내니까 무부합산 소득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이신 분, 그러니까 입주금이 8천 있고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고 이제 또 1주택, 주택은 1주택만 있으면 경기가 떨어지든 올라가는 간에 안전하고 그리고 금리 영향에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무부합산 소득이 20%로 월 납입금 맞추고 실입주금 최소 40% 있으면 경기와 금리에는 안전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2편은 유의점 편입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고요. 빌라를 구매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추천 영상은